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미국 하와이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 하와이 전통 환영 인사인 꽃목걸이를 받고 공식 일정에 돌입했는데요. 같은 시간 한국에서는 김 여사를 둘러싼 논란을 매듭짓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브리핑이 진행됐습니다. 공직자 배우자는 금품 등을 수수해도 된다는 식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여야 정치참견 보고서 백브리퍼 최준혁입니다. 권익위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종결 처리한 의결서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기본적으로 공직자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따라서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 공직자 배우자가 사적 모임, 친분관계 등에 따라 받는 금품 등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정 이후 권익위 홈페이지에 공직자 배우자에게 고가의 선물을 해도 되냐는 조롱 섞인 질문이 이어지기도 했죠. 권익위는 의결서를 공개하고 직접 설명을 내놨습니다. 정의의 여신인 디케가 저울을 들고 두 눈을 가리고 있는 이유는 선입견과 편견 없이 법의 저울로 죄의 무게만 가늠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240만 공직자 배우자를 법의 근거도 없이 처벌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 또한 처벌 규정이 없고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은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는 공직자 배우자에 대하여는 헌법의 재형법정주의에 따라 제재할 수 없으므로 처벌을 전제로 한 수사 필요성이 없어 종결한 것이며 공직자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금품 등을 수수해도 된다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일반 공직자와 달리 대통령 가족은 직무 관련성이 있어도 외국인이 준 선물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이 적용되는 특수한 경우라고 합니다. 공직자윤리법에서는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경우에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신고하고 신고에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속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소유권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하지 않게 되면 그에 대해서 처벌이 가능한데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만 특이하게 그냥 수수하는 그 순간 바로 소유권이 국가에 기속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미교포 목사에게 받은 명품 가방은 대통령 기록물이 돼 김건희 여사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권익위는 해당 가방이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됐는지는 판단하지 않았고 가방을 받은 김 여사에 대한 조사도 안 했는데요. 권한이 없다고 말합니다. 피신고자 조사에 대한 법령상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여 피신고자를 조사하는 것은 직권남용 등의 소지가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권익위 결정은 공직자가 우회적으로 금품을 받을 수 있는 경로를 열어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공직자의 부정청탁, 금품 수수 근절이라는 청탁금지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입법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공직자 배우자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나서는 건 지금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때마침 국민의힘에서는 청탁금지법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청탁금지법상의 식사비와 농축 수산물 선물 가액이 과도한 규제로 오랜 시간 묶이면서 오히려 민생 활력을 떨어뜨린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식사비는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농축 수산물은 기존 15만 원에서 20만 원 내지 30만 원으로 현실화시켜 줄 것을 정부에 제안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농축수산업 종사자들을 위해 식사와 선물 가액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 2016년 청탁금지법이 시행될 당시 정한 기준이 현재의 경제 상황과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식사비 3만 원은 2003년에 제정된 공무원 행동 강령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20년 넘게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현장과 규범 간의 간극만 커져가는 실상입니다. 청탁금지법이 그간 우리 사회를 보다 청렴하게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만큼이나 시대와 여건에 맞는 정비로 규범의 이행력을 높이는 노력 또한 중요할 것입니다. 이참에 청탁금지법에 대해 권익위가 내놓은 설명들, 선물 받은 당사자에 대한 조사 권한이나 청탁금지법 사각지대로 놓인 공직자 배우자는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해서도 국회 논의가 시작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국민의힘 의원 중 유일하게 최상병 특검법에 찬성한 안철수 의원, 민주당 의원 중 유일하게 박상용 검사 탄핵안에 기권한 곽상원 의원, 각각 소속 정당에서 미운 오리 새끼가 됐습니다. 정말 곧다운 나이에 자기 목숨을 바친 최상병에 대해서는 진상을 밝히고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예우를 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의무입니다. 소신에 따라 투표했지만 안철수 의원이 감당해야 할 후폭풍은 컸습니다. 국민의 책임을 져야 됩니다. 계속 청구해야 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형이라며 탈당하라고 요구했고 일부 당원은 당윤리위원회에 징계를 신청했습니다. 윤리위는 징계안을 토대로 당원 당규 위반 여부를 검토해 정식 안건으로 상정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해 4월 간호법 표결 당시 반대 당론에도 불구하고 찬성표를 던진 김혜지 의원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징계 요구 목소리는 없었고 김 의원은 이례적으로 비례 재선 의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안철수 의원은요. 삼선 의원 모임에서 선수를 고려하고 또 선수가 같은 경우 나이를 기준으로 상위위원장 후보를 정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선 의원인 저는 논의 대상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사선임에도 상임위원장을 맡지 못하는 등 국민의힘에선 정치적 아웃사이더라는 평가를 지울 수는 없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 곽상원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안 중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는 기권을 택했습니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야권 인사에 대해 과도하고 위법한 수사를 했다는 의혹과 함께 공무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다음날 아침 검찰청 공안부 민원인 대기실 바닥에 설사 형태의 똥이 대량 발견되었고 남성 화장실 세면대 및 벽면에도 똥이 대량 발라져 있었다고 합니다. 똥이 묻은 모 대학교 기념품 허리띠를 수건거리에 걸어두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어떤 검사의 소행이었다고 합니다. 박 검사는 사실이 아니라며 이성윤 의원 등을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는데요. 곽상원 의원은 박 검사 탄핵에 찬성이나 반대로 판단할 충분한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기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곽 의원의 입장문에는 비난 댓글이 줄줄이 달렸고 종로구 지역 사무소 앞에선 규탄 집회까지 열리자 결국 꼬리를 내렸습니다. 개인 의견이 있어서가 아니라 일종의 인지가 조금 덜 됐다라는 부분, 그리고 검찰 개혁의 의지가 확고하다라는 것들이 서로 확인이 돼서 원내대표단에서 빠지고 그리고 그 당에서는 주의를 주는 정도로 이 사건이 좀 일단락됐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민주당의 이 같은 결정을 두고선 국민의힘이 비판에 가세했는데요. 곽상원 의원이 이재명 전 대표 수사검사 중 박상용 검사의 탄핵 소추안 법사위 해부에 대해 근거가 부족하다며 기권하자 친명 당원들이 곽 의원의 장인인 노무현 대통령까지 거론하며 비난했다고 합니다. 지금 민주당을 보면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 돌아온다 하더라도 친명 당원들의 등살에 못 이겨 쫓겨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럼 최상병 특검법에 찬성한 안철수 의원에 대해 제명, 탈당을 요구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선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다름을 인정받지 못한 동화 속 미운 오리 새끼는 무리를 떠나 백조가 돼 나타났죠. 곽상원, 안철수 의원의 좀 다른 행보, 각 정당 안에서 계속될 수 있을까요?